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진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님. 오늘 또 오늘 만났네요. 그린 자켓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린 넥타이. 그린 넥타이에다가 쌍둥이가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원래 그린 컬러를 참 좋아해요. 골프장에 가면은 그린 필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 필드가 딱 이렇게 펼쳐지는 게 참 제가 프레시하게 항상 마음이 그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시는 곳이 골프장 그 근방에 사시죠? 예. 그래서 항상 나는 저 푸른 초원에 그 구경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오늘은 좀 많은 숙제를 좀 해야 되는데, 한국에 문제가 많이 생겼더군요. 최근에 ICC 국제범죄재판소에서 각 나라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라도 범죄를 지을 경우 인권 학대라든지 이런 걸 지을 경우 회부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상당히 잘 된 거예요. 새로운 규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언론을 자유를 짓밟고 있고, 최근에는 무슨 대변인들의 폰을 뺏어가지고 뭐 공수처에서 감청을 하고 그랬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법원하고 법원에 네. 관련되는 대변인단이 이번에 윤석열 사주 네. 그 부분을 하면서 예. 그 대변인들하고 뭐 저쪽에 이번에 그게 거론되는 검찰 사람들의 오갔는 내용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변인들 폰은 공식 폰이 있잖아요. 네. 그 공식 폰을 회수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공식 폰 안에 대변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자들하고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자들의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포렌식으로 풀어가지고 들었다는 것은 기자들의 개인적인 그 정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언론 탄압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단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검찰총장한테 요구를 했어요. 김호수 총장한테 이런 거는 언론 탄압이다. 그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대변인이 주로 이제 담당하는 것이 기자들인데, 그렇죠. 제가 이랬더니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자들이 지금 법조 기자들이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없었죠. 아예 뭐 아마 이런 경우로 검찰 대변인들의 폰 공식 전화를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기자들하고 통화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다.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미국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언론이 공수처라는 것이 이미 할 때부터 문재인이가 딱 다 음모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처 아닙니까? 여기 언론도 지금.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공수처를 만들 때 우리 공화당은 엄청나게 반대 투쟁을 했고, 그렇죠. 예. 국회에서 공수처 반대, 그다음에 비례대표 연동제 반대를 하면서 지금도 그게 재판이 아직 걸려 있어요. 뭐 그건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고, 제가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정당 활동, 또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으로서 활동이 맞는데, 그것을 또 좌파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발해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공수처 자체의 설립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게, 검찰의 수뇌부들이야 문재인의 채권, 문재인하고 생각 같은 사람들을 쭉 놓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부장급 이하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정권 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검찰들도 아무튼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 진퇴양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사를 하면은 수사검사들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 요직에다가 자기의 생각하고 같은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해도 실질 수사는 하부 검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검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좌파들이 이제 뭐 하도 많은 일을 벌여놓고 또 윤석열은 고발사주 그건 가지고 엮고 있고 이재명은 자기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특검해라는 여론이 60%에서 70% 가까이 되는다 그래요. 대장동 사건. 그래서 대장동 사건 특검 안 하고 계속 발뺌하면은 뭐 지지율은 계속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특검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고 특검하면은 아니 조사받는 사람이 무슨 조건부 특검을 합니까? 조사받는 사람은 그냥 조사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 지금 대통령 선거의 판이 쉽게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양쪽 다. 뭐 잘못하면 양쪽 다 감옥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이재명 좌파들 입장에서는 정권 연장을 안 하면 자기들 죽는다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예를 들어 30% 초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파 쪽이 예를 들어서 50% 가까이 간다. 한 15% 차이 난다. 이러면은 선수 교체입니다. 그렇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청와대나 혹은 더불어민주당 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의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결국은 언론이 문재인 정권에 당하고 있네요. 결국은 말로가 그리 좋지 않는 거고.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로부터 이렇게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박 기자님, 만약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과 다시 트루 스토킹 할 경우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고 보냈네요. 뭐냐니까 왜 조원진 대표님에 대한 대권 후보들의 플러스 대권 후보들의 사진들을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는가요? 하고 물어왔네요. 저는 잘 모르겠고 왜 보도를 못하는데 결국은 한국이 윤석열이나 이재명하고 뭐 두 사람 보도했지 그 외에 우파 쪽의 대권자들이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우리가 5년 가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바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좌파 언론, 민노총이 장악되어 있는 좌파 언론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금기어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윤석열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 그건 한 번씩 실어주고 뭐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아예 금기어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 변호인단하고 협의를 해서 헌법적 부분에 든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제3정당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없지만은 당원수나 책임당원수로 선관위 기준으로 제3정당인데 제3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뭐 문재인도 대통령 후보한테 란을 보냈다 하는데 아무튼 뭐 당원도 별로 없고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보내요. 근데 우리는 여론조사조차도 지금 넣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이 있어서 좌파들은 우리 공화당이 밉겠죠. 저렇게 뭐 검찰, 경찰 뭐 또 법원에서 계속 기소하고 재판을 해도 우리 공화당 세는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공화당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좌파 독재 정권 또 체제 침탈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심탈, 역사 바꾸기 이런 데 대한 투쟁을 엄청나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거는 탄핵 무효다. 이것은 자기들이 아프겠죠. 촛불을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고 권력 찬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보수 언론들은 자기들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보수 언론들도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 수많은 그 패널들이 한 80가지의 거짓말을 80명의 패널들이 마녀 사냥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고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소위 말하는 배신 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아무튼 오른쪽의 언론들도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을 싣는다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우리 당을 만든 근본 이유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날 5분이 돌아가셨어. 그 현장에서. 네. 소방청에서 4사람이 돌아가셨다고 2년 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밝혔지만은 여성 한 분이 더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5분 돌아가시고 그다음 병원 실려가신 분들이 여러 분이 한 10여 명이 넘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몰라요. 아니 언론이 살아있는 방송이 살아있으면은 당일날 5분이 그 자리에서 저항도 안 하던 태극기만 들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에 한 줄도 안 나오는 이거는 언론 방송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형태를 똑같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은 죽었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자기들에 대해서 그한 쪽에만 지금 방송 실어주고 어쩔 수 없이 뭐 제1여당은 당연히 싫지만은 나머지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제3정당이라고 확인돼가 있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동정이나 저에 대한 기사를 안 쓰는다. 이거는 헌법에 대한 위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를 들은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극우라고 매도를 하느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왜냐? 극자라는 것은 극단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극우라고 붙는데 우리 우파는 극단적인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한테 두드려 맞고 경찰한테 법원에 나가고 말이죠. 기소나 되고 예.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있는데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보면은 좌파들은 이를 악물고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불을 불태우고 그냥 경찰들을 갖다가 몇 명을 때리빼고 아마 이 자기들이 이런 상황이 밝혔더라면 벌써 청와대 이거 불질러 버렸을 겁니다. 그게 극인지 어째 우리가 극우냐 하고 이 한두 사람이 저한테 이걸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요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보고 바퀴가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이 좀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조원진 대표님도 이렇게 리얼미터에 붙이면은 몇 프로라도 나오는 거거든요. 당원수가 벌써 10만 명 이상이 넘는데 그 당원수만 해도 몇 프로가 되는데 이걸 안 붙인다는 게 이게 언론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미국만 돼도요. 무소속 한 명이 나와도 다 보여줍니다. 대통령 후보자로서. 이런 나라에서 지금 과연 대권을 치러야 하는데 참 이것도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이 당원이 45만 명이고 책임 당원이 6만 명. 그다음에 제가 후원회를 열자마자 지금 한 15억이라는 후원금이 거쳤잖아요. 와. 그런데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빼고 뭐 어젠가 문재인이가 대선 후보들 란을 보내는데 조원진이 쏙 빼요. 왜 그러죠? 옹졸하지 옹졸하고 제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독재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과 4년간 5년 가까이 정권 내내 싸웠지만은 그래도 옹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고 미국 같으면요. 아무튼 45만 당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의당이나 국민당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당에 비해서 거대 여야당을 빼놓고는 당원이 제일 많은데 후보 자체를 여론조사에 안 넣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넣어보고 뭐 여론조사를 넣었더니 그렇죠. 지지율이 어떻더라 그걸 해야 하는데 한 번도 넣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언론 방송에서 뭐 듣기 싫겠죠. 사실은 그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대로 그 원죄가 있고요. 탄핵에 대해서. 또 좌파 언론은 문재인을 뭐 저는 뭐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우리를 극우 프레임에 세우는 것은 국민의힘 그놈들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소위 나라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통진당 해체하듯이 그쪽이 참 극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뭐 체제 수호를 하자. 자유민주 체제 수호하자.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혹은 좌파 독재하고 싸우고 그리고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당이 어떻게 극우 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지 못했잖아요. 우리를 언론에 실기 시작하면 한 달만 실어보세요. 제가 몇 프로 나오는지. 그렇게 우리의 활동이나 지금까지 과정들을 실으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는데 아무튼 그러한 언론 뭐 보수나 진보 언론 다 저는 좌파나 우파 언론 다가 청산 대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언론이 아니 멀쩡한 대낮에 사람이 5사람 죽었는데 한 줄 방송 한 줄 신문 한 줄 안 나는 언론이 대한민국 무슨 언론입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언론 퇴출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위반으로.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지금 한국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도 그래요. 내가 이제 지금 전두환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닌데 여기 모든 교포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저께 윤석열이가 전두환이가 때는 경제적으로 그래 잘했지 않느냐. 전두환이가 나쁜 것은 했지만 또 좋은 점도 사람이 어떻게 맨날 좋고 맨날 나쁜 게 있을까. 그때의 경제 상황은 미국도 그래요. 전두환 때는 상당히 한국의 경제가 활발했다. 한국 인정해요. 자 그러면 자기 신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나면 나쁘지만 좋은 점도 있어서 나는 그 좋은 점을 나는 그래도 취하한다. 그 사람 신념인데 벌떼처럼 달라드는 야당 자기 인간들이 그 말을 한다고 하니까 쏙 사과를 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 보고 내가 여자지만 내가 같은 말에서는 나는 밀고 나가고 싶어요. 왜냐? 전두환이가 5.18로다가 그 사람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명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 뱉은 거 왜 사과를 해요? 좋은 점 나 따르겠다 그러고 문재인이 김원봉이 찬양하고 신영복이 찬양하고 그 사람을 애국자라 그럴 때는 한 마리도 민주당에서 왜 니 신영복이를 그거 하냐 그런 소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윤석열이가 말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점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역사는요 나쁜 역사도 역사예요. 어떻게 해서 무조건 지가 싫으면은 우파가 그러니까 우파의 대통령들이 가진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다 때려부시고 지그가 말한 소위 좌파가 가지고 있는 것만 역사예요? 좌파가 된 대통령만 대통령이에요? 문재인도 대통령 끝나면은 문재인 씨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엊그저께 내가 왜 익사이딩 하냐면은 노태우 대통령 장례식을 내가 좀 봤어요. 보는데 그 앵커가 저기 노태우 씨라고 하더라고. 상당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직책이 전 대통령으로 붙여줘야 돼요. 지금 전 대통령 노태우라고 붙여야 되는데 자기가 안만 믿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퍼블릭한 데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 그래야지 어떻게 노태우 씨가 이러고 막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 제가 직접 YTN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미 국무성도 노태우 대통령 조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제가 그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외국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YTN이 여러 메디아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대통령이란 인간은 조문도 하지 않고 G7으로 날려가고 지금 백악관에요. 방기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대통령이 안 돌아갔어요. 전 국무장관, 그것도 국무장관 합참의장인 파워 아시죠? 콜린 파워가 결세했는데 며칠 동안 오늘까지도 이 방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만하게 이제 또 검은 기가 걸렸는데 제가 저 기는 뭐냐니까 콜린 파워가 영웅이래요. 전쟁에서 영웅이기 때문에 이 영웅에 대한 예의에 대한 그거래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초상집에 다니느라고 바빠요. 또 어제는 델러웨어에 또 가버너가 별세했다고 그것도 조문가고 이런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는 그게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 새끼는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가장을 하면 안 되죠. 전 세계 여 지도자들이 조전을 보내고 애도에 표현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상황이 조전 온 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조전을 보냈는데 아무런 그게 언론상으로 안 나오니까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조전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그렇죠. 그런 졸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좌파들이고, 그게 기본적인 질서, 소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또 국가가 가져야 될 국격, 또 국민이 가져야 될 품격 이런 것들, 또 언론이 가져야 될 공명정대, 정농지필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너졌고 결국 좌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편협하게 함으로 해서 구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졸렬하잖아요. 뭐 란을 보내는데 선관위에서 제3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나를 보냈는데 조원진한테는 안 보내고 아유, 옹졸하죠. 당을 아직 상당도 그래서 안 한테는 보내고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졸렬하게 해도 진실 정의를 그러한 졸렬한 모습으로 가릴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더더욱 투쟁력이 생기고 더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 전 대통령 노 대통령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게요, 상식과 기본이 안 돼 있는 이 나라에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란 자가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요소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저 일을 해요. 안 됐다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여튼 그런 나라고 이제 이걸 떠나서 이제 다른 거 한번 짚어봅시다. 사실 어제 대한민국에는 유엔의 토지가 딱 있습니다. 부산에 네. 유엔 참전용사 평화공원이 있거든요. 예, 예. 어제가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가서 참배를 하고 그 참배 갔는데 뭐 대통령 후보는 고사하고 각 당 대표들 화나 없더라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유엔에 참전했던 그분들이 수백만 명, 미국만 해도 175만 200만 가까이가 왔고 전반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분들인데 아니 그날을 기리지 않는 보수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거기에 와야 되고 또 거기에 못 오게 되더라도 화환이라도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덩그러니 우리 공화당만 가고 국가원로회에서 오셔서 하시던데 나라가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좌파 정권이 그렇게 행포를 한다 하더라도 공산사회주의로 가고자 그렇게 걔들이 그렇게 길을 가더라도 그거하고 싸워야 될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는 보수 우파를 내야 되잖아요. 어제 같은 날 아니 도대체 대선 후보들이 뭐가 그래 바쁘죠? 제가 볼 때 바쁜 거 하나도 없던데 그 다 특히 보수 정당에 나왔다라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나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엔 참전용사의 날 그것도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서 11시에 유엔 참전용사의 날에 묵념을 합니다. 묵념. 각 참전국마다 거기에 이제 다들 오셔서 각국의 묘지가 따로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다들 그 행사를 갔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보수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유엔에 난 고마움도 없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북한 공산주의들한테 목격할 때 유엔이 참전해서
메가더 장군 같은 그런 영웅들이 참전해서 대한민국 한국군과 해가지고 성전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분들을 기리는 날에 그것도 전 세계에 유일하게 유엔의 평화공원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 보수는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가 정당은 이제 없다 이래 보는 거고 우리 공화당 말고는 정통 보수 정당이 없다. 그랬더니 어제 참배를 가서 인사를 하고 제가 연설도 하고 이랬는데 그 왔던 많은 그 참배객들이 우리 공화당이 최고라는 거야. 왜? 다른 놈들 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나라를 애국을 얘기하고 무슨 애민을 얘기하고 국제 공조를 얘기합니까? 어제 같은 날 최소한 그 기념일은 지켜야지.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이라고 오늘 휴일이었어요. 오늘 하루 놀았습니다. 근데 이 날을 위해서 3일 동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참배를 3일 동안 하는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꽃다발 가지고 막 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셀러머니를 정식으로 하면서 그 한국전에 돌아가신 사람들 일일이 몇 명이고 또 뭐 어느 베트남전 전화가 몇 명이고 한데 5만 6천 명의 이라크하고 중동 전쟁에서 사망하신 분, 또 언론 이름 모를 병사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미 대통령을 볼 때요. 진짜 문재인이 많이 배워야 돼요. 문재인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이 배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무명용사 이게 비석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보수 우파의 지도자라면은 오늘 같은 날 와서 무명용사의 비를 닦아야 되잖아요. 네. 어디가 엉뚱한 비를 계속 닦고 있느냐는 거야. 그것도 쇼를 하는 거, 정치적인 쇼 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해도 되잖아요. 어제 유엔 참전 용사의 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그러한 그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러한 유엔 참전 용사의 날에 얼굴 한 번도 안 비추고 화환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권 잡는다 해가지고 나라가 바로 사라질 수 있겠어요? 표를 얻기 위해 하는데 전라도 사람아 표를 얻기 위해 자기 양심도 가책도 다 갖다 버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언제까지 전라도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빨리 개선이 돼야 돼요. 아니 봉화마을 김해 봉화마을까지 없으면 바로 옆에가 부산 그 유엔 평화공원이잖아요. 윤석열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김해 봉화마을까지 하면서 그 옆에 그렇지 말이야.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한테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니 공산사회주의자라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정겹네요. 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치고 제가 밤 마지막 거의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와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우리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시당 가서 부산시당 당원분들하고 이제 공개 인터뷰를 저희들이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어제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권 교체를 하자고 윤석열로 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하는데 심지어 지켜야 될 우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역사도 있고 또 1년에서 우파가 반드시 지켜야 될 메모리 데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지키고 그냥 나는 우파니까 문재인하고 싸우고 문재인하고 싸운 것도 아니죠. 뭐 권력 게이트 수사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나는 우파 지도자로서 가겠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국민들, 이제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탓할 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깨쳐야 된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깨치지 않으면은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저는 정권 교체를 해도 6개월 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야 연정을, 소위 말해 여야 야합을 통해서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 보는 사람이라서 정권 교체를 하면 뭐합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잡고 장기 집권 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아마 뭐 6개월 지나고 선거 끝나서 6개월이니까 내년 연말 전까지 보면은 그러한 상황들이, 내년 10월 전까지 보면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그때 전부 다 윤석열이 얘기하다가 개헌해가지고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잡고 야합하는 거지. 사회주의 연방으로 가는 건데, 이혼 집정부제로 가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 누가 저항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정말 국민들께서 외국에 있는 지금 미국 교포분들, 뭐 우리 공화당의 지지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내에 있는 이 특히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깨쳐야 된다. 이렇게 정치꾼들이나 이렇게 중요한 날을 챙기지 않고, 아니 나는 봉화마을 갔으면 바로 옆에 30분만 가면은 그쪽에 평화공원이 있는데 유엔 참전 용사들이 묻혀 있는, 그것을 안 가고 그래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뭐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말이에요. 왜 미국은 아직 덜 됐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제쳐가는지, 제가 이번에 국방부에 어저께 브리핑에서 물었는데 YTN에 다 보도하더라고요. 제가 물은 거. 저 얼굴까지 비춰줘 가면서. 전작권이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된대요. 미국도. 그러면은 조건을 갖추든지 참든지. 근데 왜 이리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문재인이가. 전자권 문제는 제가 전자권 그 반대 때문에 그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드린 것 같이 전자권 문제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예, 다 똑같아요. 결국은 전자권 종전선언, 그 다음에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나라를 완전히 이제 연방제 국가로 가겠다. 이것이 좌파들의 생각이고, 거기에 뭐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도 뭐 전자권 문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미국 가서 충분하게 많은 정치인들하고 만나고, 또 백악관, 특히 백악관 기자들한테도 그때 전자권 문제를 하나의 전자권 회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한국의 방어 시스템, 또 우리가 공격이 아니고 방어잖아요. 그런 방어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전자권을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이 고도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또 패트리얼 그런 어떤 방어 시스템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권 문제,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이 단계는 실질적인 김일성의 지시 아닙니까? 김일성 때부터 계속 그것을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여기에서 좌파들이 전자권 해소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전자권 해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왜? 그렇죠. 이 군의 시스템을 다 알고부터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때는 이 전자권 해소 자체가 이거는 한국을 그냥 김정은한테 넘겨준다.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권 해소 문제는 지금의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전자권 해소 문제는 기초적인 준비가 덜 됐다. 이것이 답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냥 어저께 대변인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이걸 끝나면 좀 잠깐 이제 이 얘기도 하겠는데, 근데 이제 보안 사항이라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자권은 전자권이지만은 다른 방향에서 볼 때 이제 최근에 문재인이가 자기 딸을 1년 넘게 청와대에다가 두고, 그게 자기 집이래요. 어떻게 청와대가 자기 집이냐? 자기 집이 사택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 딸은
저기 시집을 갔고 애까지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출가 외인인데 그런 여자를 1년 반 동안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물며 형제간도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이 뭐 잠깐 왔다 가는 거 가지고 그까지라도 막 다 그냥 간섭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한 번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뭐 대변인들이 뭐 발표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좌파들의 생각이 참 부끄럽죠. 일반 우리 소시민들도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떤 관사가 있으면은 그 관사에 가족들이 다 와서 산다. 그것도 출가했던 가족이 와서 같이 모여서 산다. 그것은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임대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불로소득이잖아요. 예. 불로소득이고 그 자체가 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뭘 끓는 그러한 그 시민들을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송아지 엉덩이부터 뿔나듯이 나쁜 짓만 계속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부터 좌파들이 정권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봐서 뭐 저는 이래봐요. 아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것을 보는 국민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너가 이제 갈 만큼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딸이 자기가 있는 아파트를 남한테 임대를 주고 청와대에 와서 1년 반을 살았으면 일반 말단 공무원들도 그럴 거예요. 이거는 그 돈을 국가에다가 다시 주는 게 맞다. 이것을 요즘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자영업자들한테 주든 그거는 전부 다 인마이 포켓하고 그 돈은 다 수입으로 잡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비는 어떠고요? 그 딸도 경호하는데 그러고. 하여튼 문재인 좌파 이 정권은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옳고 이 난해하는 거는 그게 이제 내로남불인데 내로남불도 심하죠. 너무 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증을 내다가 이제 포기 상태까지 가요. 여기요 문재인 때문에 화병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교포들이요 나보고. 자기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때문에 병이 나서 이제 문자도 들먹이지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 같이 이렇게 강력한 분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동아시아 차관보가 또 한국을 방문했는데 뭐 문재명이도 만나고 뭐 이성열인가 윤석열인가 그것도 만나는데 이게 이제 탐험하러 간 거예요, 다. 이제 이 두 인간들이 과연 어떤 캐러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이제 염탐하러 갔는데 결국은 이제 한 제3의 인물을 미국이 이러더라고. 둘이를 봐도 다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어제 듣기는 잘 돼.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다 한 걸 내가 또 다 얘기하니까 둘이를 다 나쁜 놈 그러면 어느 놈이 잘 그래도 성한 놈이 있을 거 아니네요. 그 성한 놈은 있는데 이게 언론도 발표도 안 하고 내 보이지도 않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징어 게임이네.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그러니 이 미국이 나서가지고 좀 교통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소리 안 나게 한 방에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제가 그랬더니 이건 미국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은 아무튼 저는 뭐 애시당초 아웃이다. 왜냐하면은 국가에 대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정체성 문제, 또 국가 간, 또 지금까지의 이념, 또 그가 해왔던 비도덕성, 또 뭐 일반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설,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서 윤석열은 막 애시당초 아웃. 거기에 정권 교체 안 된다. 저는 이제
좌파들이 저 더불어민주이나 좌파들이 윤석열에게 도저히 지지율이 안 오를 때 선수 교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요. 그것은 뭐 12월 달까지 좀 지켜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거고. 윤석열은 무슨 문제냐?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가져오면은 우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의 말뚝박은 여러 가지 악법이나 악행이나 악습을 뿌리 뽑고 네. 문재인에 대한 권력 게이트 또 좌파들에 의한 권력 게이트에 관계된 그런 부정부패 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뽑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잖아요. 정권 교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주의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책 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공화국으로 만든 편향적인 일반 일정 지역에 대한 그런 편향 인사 또 국정농단 또 사법농단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정권을 잡으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사법농단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뚝박아 놓은 악법이나 악습, 악행, 또 저끼리 나눠먹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 지방 단체장들의 부정부패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냥 여야 연정해가지고 뭐 정권이 대통령이나 내가 대통령이나 해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알아서 뭐 내정은 알아서 여야가 해라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나라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상황이 온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정말 나라를 살릴 거냐 정말 이렇게 거짓 불의의 세력들 야합 세력들한테 나라를 맡길 거냐 그러한 대한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코로나 격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여기 교포들이 한국을 가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고 그러네요. 코로나로다가 문재인이가 그렇게 울고 먹었으면은 위드 코로나 했으면 격리는 안 시켜야 되잖아요. 내 아는 분이 지금 자기 딸이 갔는데 뭐 2주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격리 문제가 지금 이제 해제가 됐어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응. 아무튼 백신 1, 2차 백신 뭐 다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여행사다 보니까는 코로나 미국에서 다 맞아도 상관없이 공항에 오자마자 격리에 들어간다네. 10일 동안.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어차피 위드 코로나를 우리는 하자고 우리 공화당은 주장했고 전 세계가 백신 나오기 전하고 백신 나온 이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뭐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의미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코로나를 이제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삶을 버리는 망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재인이가 너무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삶에서 못 견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정권 문재인 정권이 뭐 아무것도 위드 코로나 가지고 계속 우리도 내일 또 집회하는데 뭐 500명 미만은 499명까지는 되고 뭐 또 99명은 400명은 1, 2차 받은 사람이 집회 참석할 수 있다. 이런 무슨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확 이리 풀어놨다가 자 집회하고 뭐 때문에 또 코로나가 확산됐다 해서 이제부터 선거 날까지 쪼을 수도 있어요. 글을 하려고. 아주 문재인이 이 머리는요. 제가 볼 때 문재인은 코로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쫓겨났어요. 우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살았어요. 문재인은. 국민들이 안 속아야죠 이제. 한 번 속는 거, 두 번 속는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속으면은 그 속는 쪽도 잘못된 거죠. 자, 이제 라스트 원으로 이제 이재명이 부인이 갑자기 낙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웃기는 게
아니, 새벽 1시에 낙상을 했는데 잠도 안 자고 무슨 둘이서 운동 경기를 했어요. 왜? 낙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너무 그걸 얘기하는데 아니 새벽 1시에 잠자다가 뭐 침대에서 뭐 애기도 아니고 떨어질 리도 없고 그 어떻게 된 건지 나는 그게 너무나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 지금 뭐 새벽 1시라는 여러 그게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과잉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뭐 처음에 산책 얘기가 나오다가 집에서 낙상했다 그러고 어, 낙상했는데 굉장히 열상이 심하고 음, 뭐 많이 아프지 않다 하는데 또 이렇게 꼬매고 뭐 이런 상태가 벌어져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아무튼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고발 조치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의욕이란 거는 자유예요. 자유의사 생각도 못하는 병원도 거야. 아무튼 병원도 뭐 작은 병원 갔다가 뭐 큰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무튼 이 문제가 아마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병원 진료 기록을 이제는 좀 기자들이 아마 이게 개인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은 비공개지만 이게 공적인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게 관심사항이죠. 대통령 후보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고 영부인이 될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원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부인이 영부인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될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영부인의 뭐 일거수일투족의 기자들이 또 카반 팀이 있거든요. 저도 계속 그 뭐 봤습니다. 그 스케줄을. 자, 그런데 영부인이 기침을 좀 자주 한다, 크게 한다 해도 기자들이 막 파고들어요. 뭐 무슨 병이 걸렸지 않느냐, 뭐냐 이러면 대변인이 그걸 설명을 해요. 아, 뭐 큰 건 아니다. 그냥 감기기가 있어서 오늘 뭐 의사를 봤다라든지 어떤 데는요 기록 내놔라 그래요 기자들이.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모가 될 사람이 이렇게 우익해가지고 나라에 과연 대통령이 나라 일에 관심을 쓰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관심을 두는 거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의혹이라고 그러고 왜 네가 간섭하느냐 하면은 안 되죠. 아무튼 이 문제는 그 눈덩이처럼 이제 불거질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병원 기록을 까고 이런 사태였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서는 Right. 그쳐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시죠. 네. 오늘 잘 많은 얘기 나눴고요. 앞으로 예. 좀 승리하시고 우리 으라차차 한번 합시다. 으라차차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